자, 테마 63은 우리나라 평가법이에요. 기본법. 2007년도에 만들어진 기본법이고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평가 유형에서 아마 얘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대상부터 보십시오. 대상은 일단 중앙이 들어가고 지방이 들어가고 중앙에 지방에 소속기관 다 들어가죠. 하다못해 공공기관도 들어가요. 원래 평가 목적은 환류와 책임이거든요. 지금은 환류가 먼저기 때문에 자체 평가가 원칙이에요. 그지? 그러다가 자체 평가가 공정성이 떨어지면은 그때 외부 평가가 들어올 건데 이상의 공공기관만큼은 외부 기관 평가가 원칙이더라고요. 딴 데는 자체 평가가 원칙인데 그래서 자체 평가는 집행하는 애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기관이 지가 결정하고 집행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는 게 자체 평가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왜? 환류가 목적이니까. 근데 특정 평가는 뭐냐면 이따 보겠지만은 그 업무가 중앙기관인데 여러 기관 대상이에요. A 기관, B 기관, C 기관이 겹쳐 있어요. 그래 버리면 어떤 기관이 자체 평가할지가 곤란하잖아. 그때 들어가는 게 뭐다? 특정 평가다. 이 평가 총괄은 국무총리입니다. 정부원 평가는 왜냐하면 각각의 중앙기관이 장관들, 차관들이잖아. 이런 분들이 집행을 한 거니까 총괄기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주체는 총괄은 국무총리가 되고 특정 평가도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합니다. 지방이 아니라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이 겹쳐하다 보니까 통합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자체 평가를 했을 때는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제3자 기관이 다시 해야 되겠죠. 이미 실시한 평가를 그 기관 외에 다른 기관이 다시 하는 게 재평가인데 역시 국무총리가 재평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체 평가는 당의 기관이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은 외부 기관이 재평가도 국무총리가 합동평가는 이따 보겠지만 행안부 장관과 관계중앙기관장이 할 텐데 제가 갈라놓은 이유가 요 세 가지는 필수고 요 두 가지는 선택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자체와 특정과 공공기관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재평가와 합동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관리 기억나죠? 성과관리는 이상하게 기본계획이 있다 보겠지만 3년이야. 기본계획이 있고 전략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은 항상 그 총괄기관이 세워요. 보다시피 기본계획은 규범계획인데 원래 5년짜리가 원칙인데 3년짜리 내가 별도로 애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 업무 평가만큼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웬만하면 다 5년인데 얘는 3년이고요. 그다음에 신산업 같은 것도 3년이에요.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3년이고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3년마다 반면에 이 기본계획이 규범계획이고 전략계획이 있어.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은 당의 기관이 세워요. 중앙이라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건데 기본계획이 3년이면 전략계획도 3년이에요. 3년이고 시행계획은 매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전략계획, 시행계획으로 좀 외워주시고 기본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데 이건 누가 만든다? 국무총리가 3년마다 만들고 이거를 만드는 위원회가 평가위원회인데 역시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총괄기관이 국무총리고 국무총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 두 명이야. 위원장이 두 명인 게 두 개 있잖아. 규제기획위. 규제기획위도 원래 국무총리 업무거든요. 소속 업무인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잖아. 그치? 근데 정무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고 위원장이 두 명입니다. 한 명의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 그다음에 당연위원들이 있으니 위원장이 국무총리니까 위원장은 장관급은 돼야 되겠죠. 총괄기관장들이야. 그래서 재무에 누가 들어간다? 기재부 장관, 조직과 정원의 행안부 장관, 지방도 마찬가지고 정책은 국무조정실장이에요. 그럼 인사가 있어야 되잖아. 인사는 인사혁신처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사혁신처장은 차관급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위원이 못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 총괄은 국무총리가 정책, 재정은 기재부 장관, 조직정보화가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인사가 인혁처장인데
인혁처장은 얘만 차관급이고 나머지 장관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국무총리고 한 명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위원회 세 기관 장관들이 들어가는데 인혁처장은 빠진다는 것. 요것도 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분야별 총괄기관, 분야별 총괄기관인데 요거는 별도로 좀 외워두시고요. 전체 총괄은 국무총리, 분야별은 이렇게 분야별 총괄기관이 따로 있다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평가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중앙은 중앙기관장이 할 겁니다. 근데 자체평가는 공정성이 떨어지니까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는 당의 기관에 있겠죠. 3분의 2가 민간위원이에요.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3분의 1을 2분의 1로 바꾸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자체평가는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어. 그 결과 국무총리가 재평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야. 보다시피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때 국무총리가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 자체평가는 단체장이 해요. 역시 위원회 위원들은 3분의 2가 민간위원이고요. 행안부 장관이 지방은 총괄이다 보니까 지원도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합니다.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중앙기관, 주요 현안과 혁신관리는 그 정권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들이야. 이거는 국무총리가 특정평가합니다. 필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위임 사무가 있어. 그지? 국가가 지방에 위임했단 말이야. 그럼 위임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앙행정기관장인데 따로따로 평가하다 보면은 평가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18부, 18청이 있는데 다 위임하는데 걔가 따로따로 평가해봐. 그러니까 좀 곤란하니까 합동평가할 겁니다. 행안부 장관과 관계중앙기관장들이 합동으로 보다시피 국가위임사무,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들은 조심해라. 행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동평가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과 관계중앙기관장이 합동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가위원회가 어디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이고요. 역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이고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받는다는 것. 그래서 보다시피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왔죠?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법입니다. 다 봐야 돼, 이거는. 제가 여기 놔둔 거를 꼼꼼하게 다 봐야 될 겁니다. 시험에는 얘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